2013년 12월 라이트코인이 하드포크되어 도지코인이 만들어졌습니다.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는 암호화폐를 풍자하기 위해 장난처럼 도지코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도지코인은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이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라고 말하며 도지코인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에 대체 어떤 가치가 있기에 도지코인이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도지코인을 알기 전에 밀턴 프리드먼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주류 경제학이 된 통화주의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프리드먼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시장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만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39년에 일어난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 쇼크, 초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경제 위기들은 정부가 정해진 규칙 없이 통화량을 무분별하게 늘리거나 줄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에 대해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프리드먼은 이러한 경제 위기들을 방지하기 위해 K% 통화 준칙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과 같은 개입은 실물 경제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일정 비율로만 통화량을 증가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비율이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프리드먼의 저서 화폐 경제학에서 그는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증가 속도가 생산 증가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생산 증가 속도란 GDP의 성장률을 말하는 것인데요. 즉 인플레이션은 GDP 성장률보다 화폐가 많이 발행될 때 발생한다는 말이며 프리드먼이 말하는 일정한 비율이란 GDP의 성장률인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일정한 비율로 발행되는 화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도지코인과 프리드먼의 화폐를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도지코인은 첫 공급량의 5%가 매년 발행되도록 알고리즘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60만 번째 블록 생성을 기점으로 생성된 코인 개수 1000억 개의 5%인 50억 개가 매년 발행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엄청난 개수가 매년 발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이 매년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은 3.7%입니다. 그 수치는 점점 줄어들어 2023년에는 3.6%, 2024년에는 3.48%가 되고 2030년이 되면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은 2.8%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 GDP 성장률 차트를 대입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도지코인의 공급량과 GDP 성장률 곡선의 형태가 매우 비슷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연간 GDP 성장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가는 성장을 위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며 성장하게 되고 성장률은 선진국가가 되어갈수록 점점 하락하여 완만해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GDP 성장률의 하락과 매우 비슷하게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도지코인은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던 이상적인 화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 있는 암호화폐 중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소를 보여주는 코인은 도지코인 뿐입니다. 페이팔의 전 CEO이자 자신의 첫 사업을 핀테크로 시작했던 일론은 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론은 도지코인에 대한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자신보다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도지코인의 화폐적 가치는 시바이누 마스코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도지코인은 일본의 대표 견종인 시바이누를 코인에 넣어 밈코인으로 불립니다. 밈은 화폐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끌어낼 수 있는데요. 바로 화폐의 확장성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확장성이란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 화폐의 가치가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화폐의 확장성은 향상됩니다. 일정 수준이 되면 이는 어떤 물건이 화폐가 되기에 알맞은 확장성을 지닌 것이 되죠. 확장성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화폐를 받고 자신의 물건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화폐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의 화폐 디나르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 할 때 사람들은 이 돈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모를 것이며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돈은 아니더라도 미국의 달러는 대중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밈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운 특징을 지녔고 도지코인은 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론이 도지코인에 대한 트윗을 하고 자신의 회사에서 결제 서비스를 하는 일련의 행동들은 도지코인의 확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엔 기술적 측면에서 도지코인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지코인의 블록 사이즈는 1MB이며 블록 기록 주기는 1분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블록 기록 주기가 10분인 것과 비교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비트코인의 초당 거래 처리 속도는 7건이며 도지코인은 초당 40건을 처리하죠. 블록체인 업계 기준으로 아주 빠른 속도에 해당하지만 기존 결제 서비스 업체들에 비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결제를 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이를 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지코인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일론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 사이즈를 10배로 늘리고 블록 기록 주기를 10분의 1로 줄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블록 사이즈를 늘리고 블록의 기록 주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탈중앙화에서 멀어진다는 것인데요. 탈중앙화를 위해서는 채굴풀이나 이해 관계자들의 연합이 아닌 일반 노드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지코인의 일반 노드들은 보통 CPU나 GPU를 사용해 채굴을 하고 있죠. 일반 노드들이 전문 채굴 장비인 ASIC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CPU나 GPU를 이용해 채굴을 하는 데에는 전력의 5%에서 10%만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블록 사이즈를 늘리거나 기록 주기를 줄인다면 ASIC을 이용한 전문 채굴자들은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채굴 수익을 독점할 것입니다. 일반 노드들은 수익성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그들의 이탈을 의미합니다. 결국 블록체인이 전문 채굴자들을 중심으로 중앙화되는 것이죠.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기능을 개선해야 하나 기능을 개선하면 중앙화되어 결국 미들맨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블록체인의 딜레마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발전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무어의 법칙처럼 인터넷 대역폭과 데이터 저장 장치의 성능이 2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면 블록 사이즈를 키워도 탈중앙화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어의 법칙이란 마이크로칩의 밀도가 2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는 법칙입니다. 해당 법칙에 따라 하드웨어가 발전한다고 볼 때 초당 40건의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지코인을 비자 수준인 초당 4,000개까지 늘리는 것에는 7주기면 충분한 것입니다. 2년으로 계산하면 14년이 걸린다는 것이며 만약 블록 사이즈를 32MB로 하드포크 후 2년마다 블록 사이즈를 2배로 늘리게 되면 4년이면 충분한 것이죠. 하드포크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는 분열을 의미하기에 응당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죠. 일론이 말한 것처럼 도지코인은 블록 사이즈를 키우고 블록 기록 주기를 줄이면서 결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업계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양화가 악화를 시장에서 몰아낸다는 티어리의 법칙처럼 도지코인이 과연 화폐가 될 수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